중국인이 중국인을 혐오하고 대량 학살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인 자신이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인이 지난 1949년,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 국민인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왔냐라는 걸 보면 중국 공산당은 같은 중국인들을 혐오하고 대량 학살해 왔습니다. 중국인이 중국인을 이렇게 대량 학살한 것을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네 나라 정부가 자기네 국민을 혐오하고 대량 학살해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뭐가 이뻐서 하겠습니까? 자, 한번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949년 모택동이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중국 전역을 집어삼킵니다. 그러자 정권을 잡자마자 토지개혁을 당연히 실시하면서 그 지주계급이나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 계급을 반혁명 분자로 진압을 하면서 최소 200만에서 5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죽입니다. 1958년에서 1962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된 사건에서 모택동이 그 당시에 중국 시골 마을을 가다가 보니까 논에서 참새들이 벼를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저 새만 다 죽이면 그 새가 벼를 먹지 않는 그 양을 생각하니까 중국의 그 쌀 생산량이 2배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모택동은 공산당을 통해서 전 중국인들에게 참새 다 잡아 죽여라 하고 지령을 내립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참새를 다 때려잡고 보니까 이번에는 참새가 잡아먹던 그 벌레들이 벼를 다 갉아먹어서 완전한 흉년이 지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못 먹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4,5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모택동이가 멍청하게 참새 잡는다고 중국 국민 4,500만 명을 정치적으로 학살한 것과 당시 인구가 6억 명이었는데 전 인구의 7.5%나 되는 중국인을 대량 학살했던 겁니다. 그 뒤에 이 모택동이는 또 이 해괴한 짓을 하는데 1966년 자기의 정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위병을 통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때도 역시 자식이 아버지를 인민재판하고 학생이 선생을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해서 700에서 80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천안문에서 그 자유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 등소평이 1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탱크로 밀어서 밟아 죽였다라고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파룬궁을 탄압했는데 4,000명을 사망했는데 장기 적출한 사람이 150만 명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 공산당이 같은 자기 중국인을 이렇게 대량 학살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폐렴도 그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 인공적으로 이 바이러스균을 합성하다가 그것이 새어 나가서 뭐 일부러 시진핑이가 그 균을 퍼뜨리지는 않았겠죠. 그 우한 연구소 바이러스를 일부러 중국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실수로 그것이 이제 번져 나갔겠죠. 하지만 그러한 바이러스 균을 만들어서 뭐 미국 국민을 죽이려고 한다든가 전 세계의 시민들을 죽이려고 그런 균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중국 공산당이
인간을 상대로 학살을 하려고 바이러스 연구를 인위적으로 했다가 터진 사건이죠.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70년 동안 한 것은 자기네 중국 국민을 죽이는 짓밖에 더 했냐. 그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이런 엄청나게 더럽고 부패하고 반인간적인 행위들을 계속하는 한은 전 세계의 시민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중국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사스, 그것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를 떨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또 무슨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얼마 전에는 흑사병, 이런 온갖 질병, 전염병이 중국에서 자주 발생되면서 생활 환경의 비위생성,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의 더러운 이미지로 낙인을 찍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인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 국민 뻑하면은 다 때려잡아 죽이는 그런 나라인데 누가 중국 사람들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저것들은 늘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아도 되는 종족이라고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 세계인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격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죠. 그것은 혐오가 아니죠. 중국인 스스로 자기네 중국인들을 인권 보장해주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을 먼저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자유를 보장하는, 전 세계인들이 봐도 중국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양심적이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을 먼저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인식 없이 이렇게 대량 학살하는 중국을 보고서 문재인 같은 자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몽 함께 하겠다. 중국몽은 이제 다 개박살 났습니다. 중국몽은 가짜고 사기입니다. 중국이 높은 산봉우리를 올렸어요. 그거는 시체로 올린 높은 산봉우리죠. 전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시체로 쌓아서 아무리 하늘까지 쌓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산봉우리가 높은 게 아니라 잔인함의 떡이 높은 거죠. 시체를 아무리 높게 쌓아도 그것은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온 세계의 시민들이 혐오하는 대상이 그 시체 산봉우리일 뿐입니다. 한국은 시체가 쌓이지 않은 작은 나라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겠죠. 문재인은 중국몽과 함께 끝나는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주팔자를 가만히 보니까 시진핑이 올해 아주 명이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점괘가 나왔습니다. 문재인도 올해 명을 끊길 그런 점괘가 나왔어요. 자, 사주팔이 그거 좀 하면 다 압니다. 한자 좀 알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주팔이를 봤더니 시진핑이가 이번에 죽지 않는다더라. 그런 사주팔이는요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풀어본 사주풀이로는 시진핑 올해 넘기기가 힘든 사주풀이 결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